전차를 보면 어떤 전차는 작은 바퀴가 여러 개 달려있고 어떤 전차는 커다란 바퀴가 몇 개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전차의 속도와 기동성을 바꾸어 놓은 어떤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의 전강기 동안 미군은 전차 개발과 생산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에 참전해 1918년에 군대를 본격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고 1918년에는 약 200만 명의 미군 병사가 유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미군은 11만 6천여 명 전사에 20만 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수치였지만 참전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가벼운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사회에는 고립주의가 다시 대두했고 유럽의 전쟁에 다시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군비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육군의 전차 개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1920년에 미국은 내셔널 디펜스 액트 국방법을 통과시켜서 1차 대전 당시 활약했던 미 육군 전차 군단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전차는 보병 병과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서 전차가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보병이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움직이는 장갑판으로 격하했습니다. 전차 군단의 전차들은 각 보병 부대에 나뉘어 배속되었는데요. 이런 당시 전강기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이 월터 크리스티,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입니다. 크리스티는 1차 대전 막바지인 1918년에서 19년부터 미 육군 병기국에서 자주포 등의 개발에 참여한 계약 개발자였습니다. 크리스티는 M1919 등 전강기 초반에 미군 전차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미 육군과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크리스티는 병기국에 여러 다른 전차 모델을 제출했으나 성능이 좋지 않아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는 5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새로운 모델 M1928을 완성했는데 M1931에 와서는 궤도를 벗기고 바퀴로만 주행할 때 시속 64km까지 가능했고 궤도를 이용해 주행할 때는 시속 40km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이 전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먼저 경사 장갑을 채택했지만 워낙 얇아서 대전차 화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 크리스티 본인은 무게가 가볍고 항속거리가 길어서 적후방으로 빨리 침투할 수 있는 전차를 선호했지만 당시 미군 지휘부는 아직도 전차를 기본적으로 보병 지원용으로 보고 있었고 보병과 함께 적 진지를 제압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동성보다 장갑과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와는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티 자신의 까다로운 성격도 한몫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육군의 조지 패튼 중령은 크리스티의 전차 교리를 지지했고 M1928 모델의 양산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결국 크리스티 M1928 모델의 양산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의 바퀴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엔진 동력이 전달되고 바퀴에 달린 톱니가 궤도를 끌어당겨서 실제로 전차를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브 스프로킷, 구동륜. 스프로킷 반대편에서 궤도가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잡아주는 아이들러, 유도륜. 그리고 전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궤도 위를 굴러가는 로드휠, 보기륜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스프로킷에만 엔진의 동력이 전달되고 아이들러와 로드휠은 궤도를 따라 굴러가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티의 전차 모델은 이 로드휠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자기가 설계한 전차를 채택하지 않은 미 정부의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몇몇 외국 정부가 크리스티의 회사에서 만든 전차에 관심을 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먼저 첫 번째로 폴란드였습니다. 크리스티가 만든 전차에는 외국에서 큰 관심을 보일 만큼 우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티 서스펜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가장치, 현수장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펜션은 차량에서 차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고 타이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차 대전과 전강기의 전차는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전차의 바퀴와 궤도 일부를 나타낸 이 그림에서 바로 이 부분이 판 스프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쳐진 얇은 금속판들이 판 스프링의 구조이고 전차가 진행하면서 바퀴가 위아래로 충격을 받으면 이 판들이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판 스프링은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하며 대량 생산이 쉬운 장점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4호 전차는 2차 대전 내내 판 스프링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4호 전차는 다른 독일 전차들과 비교해보면 바퀴가 유난히 작은 편인데요. 판 스프링 구조는 스트로크가 짧고 바퀴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큰 바퀴를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대신 작은 바퀴를 이렇게 여러 개 촘촘히 배치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쪽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판 스프링 구조는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조금만 큰 바위를 밟아도 충격이 그대로 전차 차체로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위아래로 직선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화살표가 나타내는 움직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차가 빠른 속도를 내는데 큰 제약이 되는데요. 판 스프링처럼 딱딱한 서스펜션은 작은 돌덩이만 밟아도 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차체 전체를 위로 튕겨 올립니다. 이 그림은 정적인 상태여서 땅에 궤도와 바퀴가 붙어 있지만 전차가 진행할 때는 전차의 무게와 속도로 인해 바퀴가 장애물을 넘은 뒤 공중으로 뜨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지면에서 떠 있는 동안에는 엔진의 힘을 땅에 전달할 수 없어 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전차는 높은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판 스프링을 채택한 전차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고속주행 시 차체가 심하게 튕기면 승무원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사람이 버티질 못하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속 충격이 누적되면 전차 부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속도를 낮춰서 달려야 기계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의 새로운 현가장치는 판 스프링 구조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크리스티 서스펜션이 전차에 적용된 단면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대형 스프링이 눈에 쉽게 띕니다. 이 그림의 설명은 러시아어인데 여기에 뿌루지나라고 써있고 바로 스프링이란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크리스티 현가장치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번 빨간 부분이 스윙암인데 스윙암은 바퀴를 차체에 연결시켜주고 바퀴가 장애물 통과 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2번은 대형 코일 스프링인데 3번으로 표시된 바퀴가 장애물을 만나 올라가면 이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 원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보면 위와 같습니다. (1번) 스윙암은 판 스프링처럼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게 꺾이면서 올라가고 또한 큰 바퀴는 장애물을 더 완만하게 넘기 때문에 궤도의 움직임이 안정되고 고속주행 시 궤도가 흔들리거나 이탈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크리스티의 M1931 모델도 이 새로운 현가 장치를 달고 있었고 그 후에 나온 크리스티의 T3E2 모델도 이 현가 장치를 달고 있었는데 큰 바퀴로 장애물을 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티의 전차를 도입하길 원했던 국가들 중에서 먼저 폴란드는 크리스티의 회사에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나 결국 여러 이유로 전차를 인수받지 못하고 계약금은 반환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바로 소련이었는데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1924년에 암토르그라는 무역회사가 뉴욕에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소련은 암토르그 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스파이를 통해 구축한 정보망을 이용해 어느 미 육군 장교와 접촉하고 크리스티 전차 설계도를 입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설계에 관심을 가진 소련은 곧바로 크리스티의 회사를 접촉했고 1930년 4월
크리스티의 회사 US 휠트랙 레이어 코퍼레이션은 M1931 전차 2대를 총 6만 불에 소련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를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소련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그런 허가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 회사는 M1931 전차에서 포탑을 떼어내고 농업용 트랙터로 서류에 기재한 다음에 소련에 넘기게 됩니다. 소련에 넘어간 M1931 전차 2대는 러시아어로 고속 전차라고 이름 지어지고 러시아어 단어 2개의 앞글자를 따 BT라고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티의 설계를 가져간 소련이 고속 전차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소련이 크리스티 기술의 핵심, 즉 속도와 기동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소련이 1932년부터 1941년까지 8,000대 이상을 만들어낸 BT 전차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BT 시리즈와 같이 크리스티 현가장치를 이용했고 2차 대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T-34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소련 BT-5 전차의 시범을 보고 관심을 가진 영국이 크리스티로부터 직접 설계를 사들여 순항 전차 시리즈의 모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과 독일도 각각 자신들 방식의 고속 주행용 현가장치를 개발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되어 소련에서 꽃피우고 영국이 받아들였지만 정작 주력 미국 전차에는 쓰이지 않았던 크리스티 현가장치는 전차를 느림보에서 전장의 지배자로 진화시킨 시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